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모집단과 표본이죠. 자,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전수, 왜 전수? 전수는 뭘까? 딱 들어봐도 모두죠, 모두.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면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를 모두 다 하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장을 만드는데 하루에 10개의 빵을 만든다고 하면 빵을 다 맛보는 거야, 그냥. 그쵸? 말은 안 되지만. 그런데 표본조사는 뭐냐 그랬더니 아까 방금 제가 빵 얘기했죠. 빵을 100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다 맛보고서 잘 됐네. 그럼 팔 수 있어 없어? 못 팔지. 그래서 우리는 조사 대상의 일부만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빵이 100개 중에 한두 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먹어봐. 잘 됐네. 그래서 나머지 빵도 괜찮다고 해야겠죠. 자, 이게 두 개의 조사의 차이고요. 모집단이란 표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 자,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단. 그리고 표본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조사하기에서 뽑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 나타내면 큰 전체 단위가 모집단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뽑아. 그게 표본입니다. 자, 그런데 임의 추출은 뭐냐면 모집단의 각 요소가 축출될 확률이 같도록, 쉽게 말하면 랜덤이에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캐릭터 정할 때 랜덤 누르면 어떤 게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만약 캐릭터가 4개면 그 캐릭터 선택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임의 추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과 분산이요. 자, 표본을 뽑아요. 거기 표본 x1, x2, x3, x4. 그러면 각각의 표본들의 이 표본 내에 평균들이 있겠죠. 그것들의 평균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각 표본들이 3개면 3개, 4개 갖고 뽑아놨으면 거기에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들만 가지고 평균을 다시 내거나 또는 분산을 구해요. 자, 모평균이란 뭐냐? 전체 원래 알고 있는 모집단의 그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고요. 모표준 편차는 원래 전체 집단의 모표준 편차예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100개의 빵이 있다고 쳤을 때 100개마다 몇 개를 뽑아? 2개씩 뽑았다. 그럼 그게 표본의 크기 n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본에 2개를 가지고 평균 냈어요. 맛의 정도를.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낸 게 m이고요. 근데 m은 뭐죠? 앞에서 말했던 모평균 어때? 같아요. 근데 분산부터는 뭐가 되죠? n으로 나눠지죠.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당연히 분산이 결정됐으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을 가지고 다음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보니까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죠. 표본의 평균은 표본의 상관없이 여기 n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인 거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위에서 보신 것처럼 평균은 그대로 원래 있던 모평이 가지만 표본을 뽑은 분산은 n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예를 들면 연속되지 않고 이항분포처럼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표본을 뽑으면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요. 됐어요? 자, 구체화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체화 들어갑니다. 모집단의 표본이 되는데 조사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 뭐 어렵네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조사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제품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1년, 그러니까 하루에 1억 개 반도체가 나와요. 다 조사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몇 개 단위로 임의대로 조사를 하겠죠. 그게 표본의 조사예요. 표본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성격을 측측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몇 개밖에 안 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비슷해서 좀 약간 빗대서의 경우인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조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게 모평균의 통계적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모평균 추정할 건데 그게 추정이에요.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아는 거.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모집단은 뭐냐면 전체 집단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요. 그게 표본이에요. 그리고 표본에 문제에서 보니까 표본의 자료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요 표본 안에는 내가 빵 100개를 했는데 그래 나는 표본으로 4개씩 뽑을래. 그럼 4개가 표본의 크기. 그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셔서 임의 추출은 뭐냐? 노란색만 봅니다.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 누가 결정해? 몰라.
표본에 축출된 표본이 모였다는 특징이 편중되지 않도록, 어떻게 편중되지 않도록 몰라. 모였다는 각 요소들의 축출된 모두 같도록, 확률이 모두 같도록, 그건 뭐죠? 믿음. 그게 갈독될 거라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뽑는 걸 이미 축출. 그러면 잘 반영되고 편중되지 않는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 여론조사 할 때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번호를 놓고서 랜덤하게 뽑았대요. 그냥 펼쳐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그 여론조사 할 때. 그것처럼 랜덤하게 뽑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확률이 모두 같아지게 만든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용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같이 결부됐을 때 이 용어들이 갑자기 훅 와닿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은 노란색만 봅니다. 한번 축출한 운수를 다시 되돌려 놓으면 뭐라 그래요? 축출한 방법을 복원 축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 비슷해. 어떤 복권 당첨을 하려고 했는데 10개 중에 1개가 복권 당첨되는 거야. 그러면 뽑았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넣어요. 그럼 매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매번 확률이 일정해지겠죠. 시행을 해도.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독립시행이죠. 이렇게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한번 축출하면서 되돌려놓지 않는다. 비복원 축출은 뭐가 되죠? 매번 시행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돼요? 확률이 변동되겠죠. 왜? 전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에, 표본의 평균이란 뭐냐?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그럼 이 표본들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하고서 평균 내겠죠? 그게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도 내고 분산도 구해요. 됐습니까? 자, 다시. 모집단의 크기가 n인,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표본이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았어. 그게 표본의 크기고 몇 개의 표본의 크기고 그 각각의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됐습니까? 그럼 표본의 평균이 이거죠. 됐습니까? 표본의 평균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표본의 분산이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자, 말이 자꾸 겹쳐서 그런데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에요.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있죠? n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눠줘요. 모든 평균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n 나누면 표본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산이에요. 분산은 뭘로 나누죠? 전체가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n개 있는데 뭘로 나눠요? n마스로 나눠요. 왜요? 자, 여러 가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해보니까 n으로 나눌 때보다 n-로 나눌 때가 훨씬 더 실제와 가깝대요. 그래서 n-를 나눈다. 통계라는 건 그런 학문이에요. 꼭 수학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산은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표본의 분산은 다시 보이지만 n-를 나눈다.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복잡해요. 제일 중요한 뭐죠? 표본의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구했어. 수학적으로 했더니 실제 전체 모집단의 분산과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마스를 나왔을 때가 차이가 없더라 별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쭉 보셨는데 자, 요거 볼게요. 밑에 크기가 2래요. 표본을 복원 축출했을 때 각 카드에 적힌 수를 x1, 두 번째 크긴 카드를 x2라고 하면 그때가 뭐가 된다? 2분의 x1, x2가 표본의 평균이 된다. 자, 밑에 그림을 설명하면요. 맨 처음에 0을 뽑고 그 다음에 0을 뽑았어. 두 번 뽑았죠. 평균이 0이네요. 그게 x바예요. 그 다음에 2를 뽑고 0을 뽑았으니까 1.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뭐죠? 결국 4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2개의 복원 축출한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체가 몇 개 있어요? 16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평균이 될 수 있는 건 뭔가 했더니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는 거 알았죠. 자, 옆에 펴볼게요. 그래가지고 표를 만듭니다. 이건 뭐죠? 표본을 2개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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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아까 말한 그 개수들을 전체분에 해당 이렇게 해서 확률을 표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률 분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위아래 거 곱해가지고 더하면 뭐가 된다? 그게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에요. 됐습니까? 표본의 평균의 평균인데 그게 모평균과 똑같대요. 자,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의 제곱에 요 곱한 거. 자,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평균과 분산이 구해지죠. 근데 우리가 구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앞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뽑기 전에 분산은 얼마였냐면 5였어요. 맞죠? 보여요? 5였죠. 그런데 결과를 계산해서 보니까 뭐야? 우리가 아까 표본 몇 개를 뽑았어? 2로 2개를 뽑았죠? 그래서 2분의 5가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표본의 크기를 뽑으면 그만큼 분산해서 나눠집니다. 자, 이유는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요. 가능하면 데이터를, 자, 분산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평균에 몰리죠. 그래서 우리가 뽑다 보면 또라이나 슈퍼맨을 뽑아야겠죠. 이상한 사람을 뽑게 된단 말이야. 이상한 물건을. 그럼 어떻게? 가장 평균에 가까운 게 그래도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보시면 3개씩 뽑을 때 보시면 경우의 수 몇 개죠? 64개죠. 죽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복원 축출할 때 표본 몇 개 뽑냐면 2개 안 뽑아요. 3개를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호할 수 있어요. 2개는 나올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쭉 정리해 보면 방금 제가 이산적인 것처럼 연속적인 걸 하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똑같아요. 결과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아요. 표본의 평균은. 표본의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던 모분산을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왜 나눈다? 분산을 어떻게 하려고? 작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평균에 집중시킨다. 글씨 잘 보이세요? 평균에 집중이에요. 평균에 집중. 아마 글씨에 제 거 보고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듣고 쓰세요.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정규분포 따르겠죠? 평균과 분산이 정규 따르겠죠? n이 충분히 크든 아예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든 우린 분명히 얘기하지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한 분산이 다음같이 정규분포로 됩니다. 됐나요? 자, 기억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얘기할게요. 몇 가지만. 자, 우리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의 크기를 뽑더라도 표본의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 근데 표본의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뭐 한 거다? n으로 나눈 거다. y 분산을 작게 만들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복원 축출했던 거 생각나시죠? 표 만든 거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근데 읽어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사실은 뭐 여러분이 알면 참 좋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문제풀이는 크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수학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는 걸로 끝내기 바랍니다.